남한산성에 올라서면 서울의 남쪽이 한눈에 보입니다. 남한산성은 서울의 남쪽을 지켜주는 산이면서 비통함을 간직한 산성입니다. 산성 안에는 위급할 때 나라를 지켜왔던 9개의 호국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성 안에 있었다는 9개의 절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은 망월사, 장경사, 개원사, 국청사 등 4개의 절만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성에 동문을 끼고 구불구불한 길을 타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망월사에 닿을 수 있습니다. 1947년 홍경모가 편찬한 남한지에는 고려 때 한양 서대문 밖에 장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도성을 정할 때 이 장의사를 허물고 불상과 금자 화엄경 한 벌과 금솥 하나를 남한산성에 있던 망월암으로 옮겨두었다고 전합니다. 망월사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려 때의 망월암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망월사는 경기도 사적 111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망월사지를 복원중창한 선사의 법명은 성법이시며 속성은 이씨고 본관은 진성입니다. 시조는 고려 때 밀직사를 지내신 이석이고 그의 6대 손인 퇴계 이황 선생은 선사의 15대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5대조이신 이휘승은 병조 참판을 지내셨고 고조부이신 이만창은 현감을 지내셨습니다. 증조부 이중규는 진사셨고 이기호 조부께서는 안동의 학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중에 부친 이원직은 본관이 의성인 김주식의 따님과 결혼했고 1929년 음력 3월 5일 도산서원이 자리한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의촌리에서 선사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속명은 이동영입니다. 선사께서는 20살 나이에 6.25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잃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신학문을 배워보기로 하고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조부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강원도 오대산 지장암에서 수도 중이시던 본견 선사를 만나 출가하셨습니다. 의사가 돼 몸의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스님이 돼 마음의 병을 치유하자는 뜻에서였습니다. 명문가의 따님으로 성장하신 선사께서 25 젊은 나이에 불문에 귀의해 불제자가 되셨으니 불법과 깊은 인연이 없었다면 잊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보다 깊이 있게 불교를 공부하고 싶었던 선사께서는 건국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이수하고 대만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해외 유학을 가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화고시를 통과해야 했는데 비구니 스님 최초로 문화고시를 패스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유학길에 올라 대만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했습니다. 10년간에 걸친 유학 과정 중에 임재종 총본산에서 천불대계를 쓰게 하신 후 삼장법사가 되셨습니다. 중화민국 문화대학 철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귀국한 스님은 몇 년 한국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다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불교학을 더 공부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귀재였던 스님은 포교와 국제 불교 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몇 차례 세계 불교도 우호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선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행 학덕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1981년 당시 인도의 총리인 인디라 간디 여사는 선사를 초청해 접견하고 한국과 인도의 종교 교류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디 여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3과를 선사께 기증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케리니아 대승정으로부터 6과를 기증받아 모두 9과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수하시고 귀국하시게 됩니다. 선사께서는 귀국한 이후 3년여 동안 사리봉안처를 찾아 전국 산천을 답사하셨습니다.
1984년 어느 날 꿈에 부처님께서 현신하시어 남한산성 망월사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이튿날로 남한산성을 오르신 선사께서는 폐허나 다름없는 불운한 망월사지에 서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승명대장의 지휘소가 되기도 했던 그 망월사가 군사적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오히려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8.15 해방 이후 이 가람의 일터에 한 청신녀가 토굴에 가까운 조그마한 법당을 마련하고 불상을 모시고 그 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옛 가람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주변에는 허물어져 내린 축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사께서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터를 일궈 사리를 봉안하고 사찰을 복원해 불법의 전당으로 삼아 오로지 일생을 호국일념으로 살다 가신 각성선사의 뜻을 이어받아 통일기원도량으로 삼으리라는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서원은 세웠으나 연약한 비구니의 몸으로 대가람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정성이 지극하면 금석이라도 뚫는다고 했습니다. 선사께서 이곳에 머물며 불철주야 서원 정진을 계속하던 중 꿈에 각성선사를 뵙게 됩니다. 더욱 서원을 굳게 세우고 가람의 복원을 필생의 소임으로 작정했습니다. 성법선사께서는 근근히 마련해 두었던 불사금과 사제를 털어 절터를 인수했습니다. 사찰 터를 확인하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료를 찾다가 남한지에서 이 터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이어온 역사가 매우 깊은 유적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한산성도 스님들이 쌓고 유지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선사께서는 고려의 유적지를 복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에 들어가면서 스님은 속가에서 남겨준 재산을 하나하나 팔았습니다. 선사의 눈물겨운 호소를 들은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장인 문명대 교수가 나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주추의 위치로 보아 금당은 대략 24평 정도의 규모였고 대웅전은 80평 정도의 규모였음을 알아냈습니다. 1988년 12월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로 문화재 지정을 받습니다. 1990년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복원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1차로 극락 보전을 복원하고 2차로 사리보탑을 조성해 사리를 봉안하고 3차로 정멸보궁 대웅보전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복원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은 물론 당국은 인허가를 연기하거나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회가 진행되는 도중 임시법당의 단상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불상이 방광을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찬란한 빛을 발하자 법당 안에 있던 스님과 30여 명의 불자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방광이 있고 난 후 공사가 일괄 허가됐습니다. 이 방광은 복원공사 내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주었습니다. 얼마 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모친이 이곳을 방문하게 됐고 선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모친은 아들인 대통령에게 복원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대통령은 아우가 되는 노재우 거사를 이곳에 보내서 복원 계획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중훈 거사가 이곳을 직접 방문해 복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대불사가 시작됐으니 불상 방광은 곧 불사 성취의 서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발자취를
어쨌든 이거는 내 손으로 찾고 내 손으로 내가 이룩했다. 그런 의도로 복원을 착수한 겁니다. 6년여에 걸친 준비와 계획 끝에 1990년 12월 19일 남한산성 망월사 복원불사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건평 24평 규모로 기초를 시작한 극락보전공사는 8개월 만인 이듬해 8월 24일 드디어 상량식을 거행했으니 이는 선사께서 복원의 서원을 세운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91년 11월 21일에는 불교계 인사와 불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보전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대웅보전의 건축 양식은 고려시대 양식으로 했으며 보전의 왼쪽 벽면에는 대형 유리벽을 설치해 대웅전 안에서 사리보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벽면마다 벽화를 넣을 수 있도록 표면을 처리하고 내부는 대웅보존으로서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정교하게 보궁형 닷집을 조각해 설치했습니다. 보전 내 오른쪽에 모셔진 신중탱화는 모두 104위의 신중상을 조각해 봉안했습니다. 대웅보전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 사리탑은 성법선사께서 인도 인디라간디 수상으로부터 직접 기증받아 오신 진신사리를 봉안한 13층 석탑입니다. 사리탑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전몰한 승병들의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보탑일 뿐만 아니라 천상과 지상에서 함께 피워낸 현세의 부처님이 나툰다는 정멸보궁입니다. 선사께서 망월사지를 복원하기로 서원을 세우신 뜻의 첫째가 사리탑을 조성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맺어 사리탑 불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석탑의 양식을 따왔습니다. 기단석과 탑층은 12인연, 삼법인과 사성제, 육바라밀과 팔정도 등을 상징하도록 조각해 모두 13층으로 했고 고려시대 사리탑 양식을 기본으로 삼아 탑석은 모두 전북 황등산 화강석을 사용했습니다. 기단석을 제외한 본층은 모두 통석으로 조성했습니다. 1993년 사리봉안전 일주일 동안 매일 부처님 사리 친견 법회를 열어 2천여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했습니다. 법회 나흘째 되는 날에는 안구사리 일과가 증식하는 기적이 일어나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력에 놀라움과 환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친견 법회를 마치고 드디어 5월 5일 단오절에 각계 인사를 비롯한 300여 명의 불자들이 기도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봉안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봉안된 사리는 모두 13과로 당초 성법 큰 스님께서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봉수한 전체 국과보다 4과가 더 증식한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부처님 사리 증식에 놀라고 환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일이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사전에 사회자가 말씀을 다 올려서 제가 또 곤두더니 해봐야 그렇고 참 뭐라고 말씀할까요? 역사로 보면은 삼국지도 모자라겠고 만리장성도 모자라겠고 지가 해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라 하지만은 참 그 관법 혹독한 관법에 의해서 고초를 안 겪는 고초를 이 얘기도 할 수 없는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가 우는 것이 눈물이 달래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나라의 문화의 원천이요 문화의 젖줄인 우리 불교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 문화의 계산으로 하면 억조가 되더라도 열을 넘질 않는 숫자인데 선사께서는 불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되시던 해에 영국 캠브리지 박사과정에 입학,
사회종교복지학을 공부하고 69세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중국, 인도의 불교 교리를 번역해 내놓은 책, 그리고 스님이 저술한 책이 20여 종에 이릅니다. 대승기신론 강화, 선제동자 구법행각, 화엄경요해, 불보살의 본적, 미래의 인생관 등의 저서를 통해 학계와 포교 현장에서 큰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1990년에는 불교 문화대상을 수상했으니 비구니 승려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학자셨습니다. 2005년에는 일본 후쿠오카 춘일공원에 15대조이신 퇴계 선생의 헌창비도 건립했습니다. 선사께서는 포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계종 포교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선사께서 세상에 오신 지 만 90년이 되는 날입니다. 선사께서 이번에 불보살의 본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불보살의 원형을 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고 고증해 첨삭했습니다. 불보살의 그 풍성한 상징의 세계를 정확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불보살의 고향에 다다르고 위대한 삶의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